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자,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상식자들 MC 아나운서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인석입니다. 안녕하세요. SBS 기자 조지현입니다. 네, 팟캐스트 상식자들 11월 2일에 있을 STF 2018에서 새로운 상식을 전하는 상식자들을 미리 만나보는 프로젝트 그룹 시간들입니다. 네, 어느 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벌써 마지막 녹화를 하게 됐고요. 마지막이라니. 너무 좋아요. 아니에요. 지금 끝나고 뭐 드실지 막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던데 뒤풀이를 먹는 거예요, 그럼? 자, 그날이 왔고요. 네네. 11월 2일 날 또 여러분을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뵙게 됐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네. 저희가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 마이크를 쓰지 못함으로써 마이크 얘기를 매주 하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예, 진짜 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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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올 것 같아요. 근데 7번이 금방 갔어요. 네, 그렇죠. 7주 동안 했는데 벌써. 금방입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네. STF 2018 오늘 상식자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역주행을 또 해야 되니까 네네네. 어떤 건지 미리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STF 2018이라고 SBS가 하는 포럼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주제가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라는 주제여서 이제 그런 주제에 맞는 네. 분들을 모셔서 이제 포럼에서는 말씀도 듣고 뭐 노래도 듣고 토크도 하고 이럴 거고요. 오늘은 그분들을 미리 약간 맛보기로 만나는 그런 자리를 지금 몇 주째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STF를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어디서 신청을 하시면 되죠? 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을 때쯤이면 인터넷 등록은 이미 마감이 됐고요. 네. 그래서 온라인과 TV로 하는 중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저희가 온라인 신청으로 좌석이 좀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네. 현장 신청도 추가로 받기도 했었대요, 예년에도.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뭐라고 몰라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지금 시점에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꼭 네. 보고 싶다 하시면 그날 DDP 11월 1일 날 DDP 오시면 저희가 메인 그 홀이 다 찼을 경우 옆방에서도 볼 수 있게 모니터는 마련할 거고 또 뭐 빈자리가 중간중간 나오겠죠. 네, 당연히 네, 네, 화장실도 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 잽싸게 가서 앉으시거나 하실 수 있을 걸로 네,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저희 STF 홈페이지 업데이트되는 내용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미리 녹화를 하는 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네. 거를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풀타임 계속 생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www.sdf.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선영 아나운서가 또 진행을 하니까. 네, 네. 박선영 보실 수 아나운서를 있습니다. 비롯해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많은 아나운서들이 그날 오세요. 네. 나오세요. 그리고 또 진짜 새로운 상식을 말씀해 주실 상식자들도 만나실 수 있고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녹화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만나볼 상식자 어떤 분을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저 이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인터넷상에서 이분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네. 그래서 한번 뵙고 싶다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저도 네. 좀 약간 팬입니다.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네네네네. 해요. 네. 네. 가장 젊은 상식자죠. 우리 그렇죠. 지금 모셨던 분들 중에서. 그렇죠. 네. 최연소시네요. 평균 연령을 툭 떨어뜨려주고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진짜 모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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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얼굴부터 애띠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참 어색하네요. 저희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 너무 뵙고 아니, 싶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처음 들어보는 말을 들으신 것처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는데 너무 깜짝 놀라셔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게 좀 그렇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아니, 정말 애때 보이네요. 네. 저는 그 화면으로만 봤었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더 애때 보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예. 팟캐스트 지금 또 시청하시는 분들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예, 대고 이걸로 하나요? 대고 진짜. 저희 룰이에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G픽처스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국범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호칭은 국 대표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범근 씨라고 해야 되나요? 아, 언니도 편하세요? 어느 게 편하세요? 저희 다 편해요. 네. 국사장님? 아, 근데 저는 사실 국 네. 대표님이라는 네. 그 호칭을 좀 듣기는 듣습니다만은 네. 사실 편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냥 범근 씨나 아니면 범근님 차라리 이런 게 괜찮고 가장 불편한 호칭이 사실 대표님이나 그쵸. 예,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예. 그 가장 불편한 호칭일 수밖에 없어요. 예. 우선은 G픽처스 대표라고 하셨는데 G픽처스면은 뭐 영상물을 만드는 회사. 뭐 일단 하는 이름을 건지, 들었을 때는 예,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상 제작 채널인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이제 SNS에다가 영상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네, 그런 일종의 네, 회사죠. 네. 지금 직원이 몇 명? 직원이 저 혼자 있습니다. 1인 기업. 그 회사인데요? 근데 이분이 아, 만드는 영상물이 네. 보통 우리가 보는 다른 유튜버랑 다르잖아요. 어떤 걸 만드시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로 이제 타겟 독자가 저하고 비슷한 또래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독자들인데 이제 주제가 주로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혹은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기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의 그런 영상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이야기를 좀 쉽고 재밌게 친절하게 그 세대의 눈높이에서 이제 전달을 한다든지 네, 이런 취지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팔로워가 지금 한 얼마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팔로워가 몇 명이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만 명이 24만 명. 있고요. 예, 네. 페이스북에는 아마 한 18만 명인 걸로 예. 합치면은 뭐 한 40만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되겠네요. 네. 아니 근데 젊은 친구가 보통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먹방이나 네. 무슨 뭐 코미디나 뭐 이런 것들을 접근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근데 굉장히 특이하게 어렵고도 또 시사를 맞아요. 손댔다는 게 너무 논쟁적일 수도 특이한 것 있는 같아요. 예. 그런 시사가 잘못하면 되게 욕을 또 많이 먹거나 맞아요. 이렇잖아요. 실제로 욕 많이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개념치 않으세요? 아니면 어떤 상처받으세요 속으로? 개념치 않는 게 이제 뭐랄까 그 대외적인 어떤 공식적인 입장인데 그리고 개념치 않아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 댓글을 잘 안 보려고 해요. 근데 신경 안 지금 쓰고 한 지가 얼마 되신 거죠? 이거를 시작하신 지가? 이게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쯤 되려고 할 때 한창 공부해야 될 시기에 영상에 손을 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별로 막 부모님이 그때는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으셨어요. 입시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반대도 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SBS 스페셜 그때 한번 SBS 스페셜이요?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뭐로 나갔죠? 그러니까 어떤 주제였어요? 2015년 2월인데 지금도 딱 그렇게 제목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 연예하는 아이, 불편한 부모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왜 전형적으로 이제 사례자로 나오신 거군요. 거기 케이스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TV 속에 어떤 인물이 되고 싶은 꿈을 꾸는 아이들을 상대로 주제를 잡아서 했던 스페셜이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목은 그렇게 뽑혔지만, 그러니까 딱 전형적인 그 서사가 뭐냐면 자식은 공부에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님은 이제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좀 갈등을 겪는 굉장히 이제 전형적인 그 서사고요. 캠프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제 부모님과의 시간도 보내는 게 있었나요? 부모님과의 시간 일부러 격리를 시켜놨어요. 격리시켜놓은 다음에 관찰 카메라 하고 무슨 그 전문가들과의 이제 상담과의 솔루션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어머님하고 눈물의 화해? 저는 눈물은 안 흘렸습니다. 다른 친구가 흘리더라고요. 근데 서로 이해를 하게 되던가요? 그렇죠. 이제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아름다운 결말로 그렇게 끝나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막 갈등을 겪고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지만 사실
방송 나가고 나서도 이제 비슷한 그럼요. 갈등이 네. 또 겪고 막 뭐 그랬었죠. 뭐 앞으로 그들은 행복하게 네. 살았습니다가 거기 예. 끝이긴 하지만 예. 그게 그렇기만 하겠어요. 예.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까지도 이거를 하려고 했던. 네, 왜 하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연사 소개를 적어달라고 하셔서 맞아. 그 몇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 네. 곰곰이 저희 생각하다가 홈페이지에 연사 소개를 또 음. 올리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딴짓이 본업이고 뭐 그 부업으로 뭐 영상 제작가나 대학생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딴짓 그야말로 그때 해야만 하는 일을 좀 벗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좀 기우는 것 같고요. 그때도 제가 이걸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막 이뤄내야겠다는 어떤 사명감이나 목표의식을 들고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냥 단순히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하던 딴짓이었고요. 사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거창한 비전을 가지고 네, 그렇게 달려들었으면은 오히려 제가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처음에는 뭐 재미있어서 네. 그리고 딴짓 찾다가 네. 시작을 했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은 국범근 씨에게 네. 어떤 경제 활동이 돼버렸고 그쵸. 일이 된 거잖아요. 네. 업이 된 거잖아요. 이제 전업. CF도 찍었던 것 같아요. 못 찍으셨어요. 네, CF도 찍었죠. 예, 그 연예인인 나도 못 찍는데. 예, 그 몇 달 전에 그 국민건강보험 이제 맞아요. 그 소개하는 거. 예, 뭐 보장성 강화 네. 그거 소개하는 걸 소개하는 찍었었거든요. 저 예. 그거 봤어요. 전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라디오로 들었어, 라디오로. 그게 많이들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군요. 지하철도 막 나오고 그래서 전 그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가인데 이렇게 네. 만나뵙네요. 근데 나는 목소리 들었을 때 알았어. 아, 저 친구 그 영상 나오는 네. 그 친구인데 이것도 찍었네. 아, 배 아파라.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그때 좀 연락이 안 되던 사람들한테 강제로 좀 근황을 그렇게 알리고 예, 그랬었죠. 근데 저는 약간 특히나 저희 이 방송 기자들은 네. 국범근 씨가 이제 나와서 네. 약간 조명을 받기 시작할 때 되게 큰 충격과 신선한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죠. 엄청 위협도 네. 느끼지 그렇죠.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되게 면에서? 큰 도움이 또 네. 됐어요. 어머, 네. 그래 이렇게 쉽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걸 그동안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했을까? 특히 근데- 뉴스라는 게 한자어를 쓰길 참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그쵸. 있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시사적인 부분을 굉장히 쉽게 풀어주시는 역할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어렵다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시사를 타깃으로 잡으셨는지도 궁금해요. 그게 제가 어릴 때부터 시사 이슈에는 그냥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덕후 특이한 그러니까, 어린이였군요. 예, 그쵸. 예, 덕후가 시사 덕후. 예, 덕후가 덕질하듯이 굉장히 성덕이네, 지금. 예. 그쵸.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마이너한 취향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중에 저하고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가 정말 드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재밌는데 얘네들은 왜 재미없어 할까? 그렇죠. 다들 안 예, 보죠. 왜 어려워할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게 현상일 뿐이고 이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걔네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를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잘못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맞아요. 전형적으로. 예. 아이고. 예. 사실 저희도 다른 뭐 누구 소환됐습니다. 예. 이번 무슨 혐의가 새로 밝혀졌으면 이런 왜 검찰 따라가는 그렇죠. 기사는 예. 저희 기자들도 너무 그거 어렵죠. 한 이틀만 안 보면 아니 뭐 새롭게 밝혀졌다는데 그게 이틀 전과 뭐가 다르지 이럴 정도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 또래 친구들이 뭐 시사 이슈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런 거 보기 싫다 이런 반감이 있어서 안 본다라기보다는 예, 분명히 그걸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충분히 있는데 그걸 접근성이 어려워. 예, 어떻게 그 욕구를 채워야 될지 아무도 그걸 알려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뭐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친절한 내용도 아닐 뿐더러 예. 그래서 그 거대한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뉴스를 보려고 이제 TV를 기껏 틀어도 뭐 예컨대 뭐 그런 거죠. 그 뭐
적폐청산이 뭐 어떻고 아니면 왜 그 검찰 소환 누구누구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뭐 이런 뉴스 그 사람이 왜 소환됐는지 거대한 이제 맥락이 있고 줄기가 있는 건데 굉장히 이제 파편적인 정보들만 접근을 하게 되면 뉴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백을 좀 메꿔주기 위해서 그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일이 필요하겠다 인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런 취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게 제가 그 저희 회사에 뉴스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려운 한자어 쓰지 말자. 지금 당장 TV를 틀어도 이 뉴스가 무슨 뉴스인지 바로바로 좀 다가갈 수 있게 전해보자였는데 그걸 지금 직접 실천하시고 이렇게 또 그거 아예 업으로 삼는 분을 또 직접 만나게 됐네요. 실제로 그 반응들도 좋잖아요. 어린 친구들이 그 영상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시사 이슈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 때 좀 답답함을 느꼈었던 지점이 뭐냐면 과연 볼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시사 이슈로 영상을 만들 때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저도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시사 이슈를 다룬다는 컨셉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뭐 제가 막말로 이제 8시, 9시 뉴스 포맷으로 뭐 만들 것도 아니고 같은 사안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이제 기성 언론이 훨씬 더 뭐 그 자원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취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소식도 그쪽에서 훨씬 더 빨리 보도하고 그런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차별성을 보여줄까요? 그때도 뭐 이런저런 언론에서 뭐 뉴미디어다 아니면 젊은 뭐 미디어다 이런 식으로 소개는 많이 되고 그랬는데 제가 기존에 있었던 그 언론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건지 딱 명확하게 한마디로 규명하는 것도 저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가피하게 놓치고 지나가는 그 독자들, 그 독자들이 지금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리고 그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그 사람들에게 좀 쉽고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고 좋으니까 말투도 편하니까. 독특하시더라고요. 반응들이 하실 때는 엄청 왜냐면 제가 다 찾아서 봤을 정도니까 반응들이 굉장히 뷰수 많이 나온 건 한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제일 많이 올라온 클립 많이 뷰수 많이 본 혹은 가장 인기 있던 주제? 인기 있던 주제 스스로도 제일 뿌듯했던 클립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해도 좀 좋은데. 그게 맨 처음 이제 그 컨셉을 딱 잡고 맨 처음 만들었던 영상이 영화 택시 운전사 나왔을 때 그쵸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게 사실 그 영상을 그게 첫 클립이었어요? 그 컨셉을 딱 정해서 만든 걸로는 그게 첫 클립이었고요. 야, 너네 그 택시 운전사 봤냐? 나는 그게 최근에 극장에서 본 것 중 진짜 최고더라. 헤이, 렛츠고 광주. 에이, 돈워리, I'm best driver. 근데 그거 진짜 보면서 개빡치지 않냐? 군인들이 시민들을 막 몽둥이로 패고 막 칼로 찌르고 심지어 막 총으로까지 쏴 죽이잖아. 근데 도대체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잘 모르는 애들 있을 거야. 1980년 5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군인들이 시민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시민들은 왜 군인들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지. 박정희 알지? 박정희. 박근혜 아빠. 그 양반이 군인 출신 대통령이거든. 1961년에 자기 꼬붕들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어. 그리고 무려 18년 동안 독재를 하지. 18년! 그러던 와중에 박정희가 자기 부하 김재규한테 총을 맞은 거예요. 탕탕 이렇게. 1979년 10월 26일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걸 11.6 사태라고 그래. 당시 육군소장 전두환이가 자기 친구들 데리고 또 반란을 일으킨 거야. 얘네들을 새로운 군인들의 세력이라 그래서 신군부라고 불러. 박정희가 죽고 나자 전두환은 11.6 사태의 수사를 맡게 되고 그걸 명분으로 해서 뭐 경찰, 검찰 이런 권력기관들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 그러다가 12월 12일에 자기 보스인 정승화 육구참모총장을 체포하면서 결정적으로 반란을 일으켜버린 거야. 반란에 성공한 전두환은 사실상 우리나라의 일장이 돼버려. 그런데 국민들은 존나 빡치잖아. 이제야 좀 독재자가 없어지나 했는데 갑자기 웬 이상한 군인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또 권력을 잡겠다고 설치네? 전국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기가 막 고조되지. 그래서 5월 17일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하고 자기 말 안 들을 것 같은 놈들은 싹 다 잡아들여. 국회를 해산하고 주요 대학에도 휴교령을 내렸지. 이제 아무도 전두환한테 대들지 못하게 된 거야. 그런데 이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만 전두환에 맞서 싸운 거지. 5월 18일 아침에 전남대학교 앞에서 학생들과 군인들이 싸운 걸 시작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시작됐어. 전두환은 홀로 싸우고 있는 광주를 아주 조져버리기로 작심해 휴전선에 있어야 되는 최정예 공수부대를 보내서 시위를 하든 말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조지는 거야. 자기 가족, 친구, 이웃이 군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본 시민들은 다 같이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하지. 5.18 민주화운동은 당시엔 비록 실패했지만 광주의 희생정진이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전해지면서 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의 구심점이 되었지. 그때도 제가 그 영상을 만들게 된 시점이 택시 운전사 나오고부터 좀 시간이 좀 지난 상태였거든요. 이미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 이걸 만든다고 애들이 5.18 민주화운동 되게 옛날 일인데 관심을 가질까? 많이 보긴 볼까? 그리고 이 영화 개봉한 지 이미 좀 시간도 지났는데 좀 귀찮기도 하고 그냥 만들지 말까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래, 일단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저도 솔직히 이제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만들어서 딱 올렸는데 예상외로 이제 이게 반응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영상에 퍼날랐죠. 예, 저도 퍼날랐죠. 공유를 눌렀으니까. 감사합니다. 예, 퍼날르고 이제 친구를 그 태그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너도 봐봐 이렇게. 그렇죠. 그 콜프렌즈 바이럴이라고 하는데 친구를 불러온다는 거는 그게 자기한테 일단 도움이 됐고, 그렇죠. 예, 그 영상이 자기가 부른 친구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응을 보면서 아, 그 지점을 좀 정확하게 짚었구나라는 나름의 이제 판단이 든 거죠. 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정말 그야말로 그 영상 딱 하나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지를 그 감을 잡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게 지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짚어주시는. 그렇죠. 예. 가능하다면 그래서 최대한 그 상세한 그리고 그 가장 뭐랄까 그 풍부한 맥락을 네. 한 편에 가급적이면 다 담아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되게 독특하신 게 그건 예.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예. 분들은 되게 많고 사실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런 우리만의 그 10말 2초들의 관점 이런 예. 거 나만의 이걸 보는 시각 이런 거를 많이 네, 담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게 그 제가 10말 2초 그 세대의 뭐 관점을 막 대변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취향을 뭐 꿰고 있다거나 그런 자신은 정말 없거든요. 전 사실 제 또래 친구들하고 겹치는 취미도 얼마 없고 노래 취향도 지금 어떤 노래 좋아하죠? 사실 제가 좀 아재스러운 노래들을 되게 네. 좋아해요. 어떤 거요? 이문세의 노래 좋아하고 김현식 씨 노래 나랑 좋아하고. 비슷한데, 예. 별명이 또 아재라고 하셨어요, 네. 그죠? 아, 정말요? 아재 잘 따라한다고. 아, 예. 나무 위키 보셨군요. 예. 거의 그렇게 나와요. 누가 쓴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나무 위키 공감하지 좀 틀린 않으세요? 것도 좀 네. 있어. 아, 공감하지 네. 않으세요? 아, 근데 네. 솔직히 그 어떻게 부정을 못 아, 하겠어요. 그래요? 네, 제가 취향이 좀 그래서 아재 말투가 뭐가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인지를 못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얘기하다가 이제 네. 추임새나 이런 게 뭐 헷갈린 게 있으면은 네. 아니 저기 그 뭐야 그 저기 그 뭐야 그 있잖아 그 저기 뭐 예 이런 거 네. 예. 네, 난 전혀 안 이상해. 내가 그냥 쓰는 말이라. 네. 왜 그게 왜 웃긴 거지? 제가 지금 난. 전화 그냥 다 받다가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아니 그런. 너 임마 그 예전에 그 말한 거 있잖아 저기 그 뭐야 하면 이제 애들이 무슨 네 우리에겐 생활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저기 뭐 그거 뭐 그 이거 하는 거 아닌가 다들? 예. 저희 아까 공적 자금 생각 안 나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돈 다 같이 이거 그거 뭐야 그거 막 이렇게. 근데 이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런 게 막 붙기도 하고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 맨날 막 아재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세대의 취향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생각은 안 해도 그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그 대상이 무엇에 지금 좀 허기져 있는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노력, 네. 그거 하나만 이제 좀 붙잡고 들어가도 어느 정도의 호소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 친구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맨날 노래방 가면은 정말. 좀 요즘 노래 좀 부르라고. 야, 우리가 느끼는 예. 걸 느끼고 있네. 예, 요즘 노래 좀 부르라고 막 맨날 저기, 네, 지금도 저기 막 이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또래와 약간 다른 시선, 다른 취향으로 한 발짝 이렇게 비껴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뭘 원하는지 더 얘기할 수 있나 봐요. 그렇다고 완전 아재는 아니잖아요, 또. 완전 우리 쪽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교집합이야. 그래서 양쪽을 그래요, 충족시킬 맞아요. 수 있는 뭔가가 나오는 그런 컨텐츠가 나오는 거예요.
양쪽의 감성을 다 네. 갖고 있어서. 그런 해석도 이제 가능하고. 진짜로. 맞아, 오히려 기성세대도 음. 그 G픽처스 걸 보면서 또 재밌어하면서 음. 보잖아요. 다리 역할을 네. 해주시는 걸 수도 네. 있어요. 어쩌면 네. 세대 간에 또. 오작교 같은 거예요. 네. 혼자 하면서 네.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쟤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이걸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다 힘을 모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검증을 해준다거나 네. 이러지만 혼자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혼자 검증 같은 거 어떻게 진짜 편집까지 네. 다 하는 거예요, 혼자?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오. 예,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상주하는 인원이 한 2명 있었군요. 예, 같이 있어서 하는. 예, 그러니까 편집을 도와주고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각자 이제 개인 사정 때문에 이제 나가시고 저 혼자 남고 이러다 보니까 예, 편집도 제가 직접 해야 되는 때도 최근엔 좀 있었고요.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이제 편하기도 하면서 좀 또 어려운 점도 있고 불안하죠. 예, 그치. 그게 항상 그 양면이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예, 어떤 양면이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이게 먹힐까? 예, 네. 코미디언들도 예. 무대 서기 전에 내가 짜놓은 건데 일주일 동안 예. 이거 올려놨을 때 이거 먹힐까? 이거 터질까? 그걸 모르거든. 그쵸. 왜냐면 예. 거기서 계속 아이디어 회의하고 연습했던 예. 사람들은 객관성 그렇죠. 네, 을 잃어버려요. 예. 있죠. 네. 맞아요. 저희 포럼이 예. 잘 될까 이것도 참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잘 그걸 못 느껴 체감하지를 못해. 예, 그렇죠. 한 발짝 이렇게 예, 떨어져서 생활해야 보면, 예.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 혹은 1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을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때요? 저때 저걸 왜 저렇게 했을까 아. 하는 그 지점들도 지금은 보이더라고요. 음. 근데 아무래도 예, 혼자서 제가 작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좀 꼼꼼하게 좀 검수를 하고 그러려고 하더라도 어느 한 군데는 구멍이 좀 뚫리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네, 좀 비교적 좀 더 꼼꼼하게 검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좀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되게 좀 약간 마음 아프게 됐어요. 예. 제가 한동안 안 올릴 수도 있어요라는 영상을 왜 몇 달 전에 올리시면서 이렇게 막 대중에게 공개되는 건 점점 왜 괴로운 일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표현이 예.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무슨 일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알려진다는 게 그냥 박제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뭐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이게 딴짓이 본업인데 이게 본업이 예, 됐군요. 원래 하던 그 딴짓이 이제 어느새 본업이 돼서 또 진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어떤 명확한 그 목표를 설정하고 쫙 달려온 건 아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네, 그 관련된 뭐 기대도 막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 예. 앞으로 예. 해 나가실 어떤 일들은 예.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고민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다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이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4년이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4년 지금으로부터 4년 뒤에 나를 생각을 하면 지금 4년 동안에 제가 이렇게 변했던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변할 수도 4년도 또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은 최대한 다 열어두고 이것저것 예, 좀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면서 예, 좀 실험도 하고 도전도 해보고 싶고 예, 이런 생각이 지금은 있거든요. 멋있네요. 예. 진짜. 근데 어쨌든 뭐 누가 넌 예. 이렇게 해야 돼도 아니고 예. 내가 이렇게 할 거야도 아니었지만 예. 모두가 많이 보게 됐고 어떤 글쎄 깃발 같은 느낌이 어쨌든 돼버리신 거잖아요. 예. 그럼 분명 그에 따른 어떤 책임도 많이 예. 따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만의 확고한 철학, 소신도 예.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걸 마음에 품고 계시는지요? 저는 처음부터 어떤 확고한 철학과 소신을 정해두고 그 길로 딱 간 거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이제 덕지덕지 이제 붙으면서 제 거를 그 만들어 나가는 느낌 거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좋은 관점일까를 고민을 하는 게 반드시 제가 이런 종류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개인으로서 뭔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할 때도 어떤 것이 좋은 관점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좀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셨어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이제 언론에 요구하는 걸 이 개인에게 요구하게 되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 이 젊은 독자들을 상대로 한다는데 너가 이렇게 뭐 편향적이고 뭐랄까 과격한 콘텐츠를 만들면 그 사람들이 나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비판들도 막 존재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세상에 그 완전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중립이라는 하나의 포지션도 결국 하나의 이제 경향일 뿐인데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거고 어쨌든 모든 그 전달자가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그 배제를 할 수가 없다면 그 사실은 전제로 깔고 대신 어떤 것이 좋은 관점인지를 좀 치열하게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항상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알립니다마는 그게 잘 전달된 것 같진 않아요.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저도 지치죠. 이제 힘이 생기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영향력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조 기자님이 항상 고민했던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기자로서도. 이런. 저희는 그런 걸로 저희는 안에서 뭐 토론이나 그쵸. 이제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고 근데 많이 괴롭기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1, 2년 전 덜 알려졌던 지금보다 좀 덜 알려졌던 시절만 하더라도 제가 그런 논리를 이제 어떤 만능 방패로 좀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만의 관점이 있는 거고 나는 개인으로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를 항상 그런 방어 논리로 많이 써왔는데 어느 순간 제가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제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어쨌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이제 보고 있고 제가 만드는 컨텐츠가 좋든 싫든 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사안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안을 이제 그 컨텐츠를 제작할지 선택을 하고 혹은 그 보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도 경향성을 띠는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선택에 있어서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개인의 신분이고 그런 것들을 좀 감당하기에 제가 지금 좀 역량이 있나 하는 그런 고민들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들을 그냥 계속해서 저는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학생이신데 뭐 이렇게 언론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건 또 궁금해요. 저는 엄청난 이거 지금 커리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디 그 뭐랄까 조직에 들어가서 뭐 활동을 하고 그걸 잘할 수 있을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체질상 맞나도 잘 모르겠고 물론 그렇죠. 그 이제 앞으로 먹고 살려면은 뭐라도 하긴 해야 될 거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떤 방식이 될까 그거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영원히 그냥 저는 그냥 혼자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소신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 반문해 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냥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언론인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뉴스를 전한다는 아주 좁은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타이틀을 누군가가 붙여준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인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직업 구분으로서의 언론인을 생각을 하면 뭐 진짜 딱 그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일을 만약에 계속 할 거라면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앞으로 보게 될 거고 제가 만드는 콘텐츠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자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아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 그 방송하시던 거 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 그 방송 독특한 말투. 분들 가운데 뭐 하셨던 거 중에 기억에 남는 거나 저희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 아니면 요새 이제 최근 시사 이슈. 최근에 좀 뜸하셨으니까 업로드가 요새 보면서 저걸 저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나 이런 거 원래 그 톤으로 클립 톤으로 한번 하시는데 영상 톤으로 정말 어렵네요. 네네. 사실 그게 다 대본이어가지고 대본이 즉석에서 제가 라이브로 그렇죠, 하면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애드립은 아니죠. 이게 진짜 이 종이에 딱 그럼요. 애드립 하는 그 타이밍까지 어쨌든 제가 대본을 다 쓴 다음에 이제 한 문장 이제 읽고 이렇게 보고 함정 읽고 그 텀은 그 중간 중간에 있는 그 공백은 다 편집으로 붙여버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항상 도입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저기 있다고 치면은 카메라 여기 있다고 치면 이제 야 너네 그 뉴스 봤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말 거는 걸로. 예를 들어 뭐 야 너네 그 남북 정상회담 봤냐? 야 진짜 감동적이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제 뉴스를 봐도 이 남북 정상회담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다들 그렇게 평양냉면에 막 미쳐 있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해왔지. 한번 들어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딱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또 화면을 보고 얘기하니까 보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조금 정말 다른 형식의 뉴스 전달 방법. 완전 친구 같은 인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어. 최대한 몰입감을 좀 주는 걸 그 포맷에 몰입돼요, 진짜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뉴스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조 기자님?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이제 앵커님이 그렇게 하시죠. 서로 떠넘기기. 뭐야 정말. 네. 둘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해봐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뉴스에서 이렇게 이제 저처럼 말을 까고 이러면. 예, 안녕하십니까. 저 문재인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남친 제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설레는 썸남 누구입니까? 데이트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원칙에 맞춰서 전략성, 무성을 견제해야 된다. 이런 원칙에서 말씀드린 것이죠. 예. 그래, 내 알 좀 놔둬. 미안한데 난 제인이가 좋아. 아니 걔는 침묵 좌파니까 그러죠. 걔도 아마 곧 동찰걸요 아마. 응? 난 너처럼 말 막 하는 애 싫어. 내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내 이래가 내 기집 애들을 싫어해요. 네. 정말 문재인을 이길 썸남 누구입니까?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남친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 그게 너와 함께 라면이랍니다. 아유 썰렁해. 바나나 우유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아유 참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안 되더라도 인터넷판으로 뉴스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국범근 씨가 고민하는 부분, 이야기했던 부분이 다 저희가 고민하고 또 이야기하고 하고 싶고 이런 부분과 너무 맞닿아 있어서 사실 이 지식이나 정보가 이제는 사실은 권력이고 이게 돈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사실 지식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공평한 사회가 되려면 근데 특정 어떤 사람들은 좋은 고급 정보들을 갖고 그리고 뭐 못 배우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런 정보들을 못 가져서 부자가 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사실 이 사회가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 국 대표님 같은 분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고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다면 더 평등한 세상이 되겠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그거 하나 최근에 좀 관심이 가는 그냥 개인적으로 핫 이슈. 뭐 어떤 멋진 뭐가 없더라도 올해는 계속 그 한반도 이슈에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서
예, 그것만 쫓아가기도 참 바빴죠. 너무 바쁘게 움직이니까. 진짜 거의 맞아요. 문자 그대로 이제 눈 돌아가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지금도 이제 연말까지도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서울에 온다, 뭐 그리고 종전 선언을 한다 이런 뭐 굵직한 이슈들이 막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좀 그쪽이에요. 근데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통일을 왜 해야 되고 통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전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럼 본인이 뭐 관심이 가는 주제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습득을 하시는 편이세요? 정말 뭐 신문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좀 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건 어쨌든 그 언론 보도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고요. 특히 어떤 시의성이 강한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제 그 관련된 아티클들 보는 거죠. 뭐 논문도 보기도 하고. 오, 그래요?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이나 아니면 뭐 책 같은 거 이제 찾아보기도 하고 기관에 그 문의를 좀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자신의 관심 분야가 또래와 달랐지만 자신의 관심 분야를 그냥 팠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나눴을 뿐인데 지금 또 그 전에 4년 전에 국범근 씨와는 또 다른 국범근 씨가 돼서 더 뭔가 거대한 어떤 생각을 또 해야 되고 이게 흐름이 참 전 너무 묘하네요. 항상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쨌든 예전보다 시작할 때보다는 비교적 훨씬 더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또 아주 감사하게도 여러 이제 좋은 기회도 많이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과연 100% 내가 다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이 일들이 주어졌나. 근데 저는 진짜 대부분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사실을 좀 염두에 두고 어떤 일이든 할 때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디 가서도 막 무게 잡지 않으려고 하고 제가 막 그렇죠 어깨에 막 힘주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뻔한 질문인데 앞으로 꿈이 뭐예요? 꿈이요? 꿈. 너무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네요. 꿈이요. 저는 그 막연한 문장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도 진짜 완전 어렸을 때 막 그 유치원 막 기린반, 막 사슴반 이럴 때는 뭐 대통령이요, 뭐 축구 선수요, 막 이렇게 직업으로 얘기를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부터 한 번도 꿈을 직업으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직업하고 꿈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딱 이 문장으로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그냥 더 넓은 세계에서 뭔가 어쨌든 창조적인 일을 좀 하면서 살고 싶다는 게 제 꿈이라면 꿈이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가 있을지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꿈은 명사면 안 되고 동사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진짜 딱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젊은이를 만났네요. 사실 여기서도 좀 또 제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이것도 먹고 살만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 제가 진짜 막 맞아. 생계를 걱정해야 되고 맞아. 매일매일 그런 입장이면은 이런 여유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여유를 가지고 꿈을 동사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특권 같은 거니까 그 사실을 항상 또 염두에 두고 제가 꿈을 동사로 꾼다고 해서 또 이것 때문에 무게 잡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상식자들, SDF 2018 상식자들 마지막 녹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상식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국범근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모든 상식자들께 다 여쭤봤었어요. 생각하시는 새로운 상식 한 줄 정리 어떻게 되십니까? 역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상식이란?
망설이고 있는 다수한테 용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새로운 상식이라는. 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좋은 말인 것 같으면서도 그게 항상 언제나 그 올바른 가치인가는 그렇죠. 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여자나 흑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그 투표권 안 가지는 게 또 상식이었고, 네. 뭐 그런 시대도 있고 그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가치나 생각들을 상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상식이라는 거는 저는 좀 언제나 좀 극복되어야 하는 무엇으로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 상식이라는 그 자체가 항상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거나 뭐 반드시 지향해야만 하는 그런 가치로 여겨지는 거. 네. 근데 그게 정말 진짜 문자 그대로 이제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고 그럴 때는 그 상식을 호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순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만 네, 그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언제나 그 옳을 수는 없다는 거. 하지만 상식이라는 게 결국 더 나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기 위해서 항상 망설이고 있는 그런 다수에게 상식이라는 게 딱 뒤에 있으면 사실 좀 사람이 용기를 좀 갖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망설이는 다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상식이 존재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식이 네. 필요하다. 예, 그렇죠. 저희가 예. 앞서 만난 6분의 또 상식자들이 예. 정리해 주신 그 상식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것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또 조희정 교수님이 저희 첫 번째 손님이셨죠. 권력은 everywhere. 권력은 누구나 어디에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애국심은 악당의 마지막 은신처다라고 또 이일아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이 베푼 선함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들과 따뜻한 연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그냥 그 자체로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뭔가 우리를 따뜻하게 일깨워주셨던 김민섭, 김동식 작가님, 그리고 모두가 믿는 것이 미래가 된다라고 정지훈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망설이는 다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오늘의 국범근 대표님께서 이렇게 7개의 상식이 나왔네요. 네네네. 네. 저희가 여기 사실 상식자들에는 이렇게 7분을 만났지만 여기 모신 상식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못 모신 연사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갑자기 영업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나요? 그거 하려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시청자가 잘 치고 들어와. 어떻게는 언제 틈이 없었는데 그걸 치고 들어오셨어요. 네, 저희가 그런 분들 오시면 11월 1일에 오시면 또 누구 만나실 수 있는지 또 알려드려야 되고, 왜냐면 이거 홈페이지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모르죠. 그냥 이 사람들이 단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로즈 맥관이라고 헐리우드에서 미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신 처음은 아니신데 되게 그 주도적으로 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어서 타임즈가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최영미 작가님, 시인,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님도 저희 오시면 만나실 수 있고요. 이분들이 세 분이서 같이 얘기하는 자리도 있어요. 같이 얘기하죠. 네. 그리고 국범근 대표님이랑은 같이 10대 래퍼죠. 빈첸. 네. 많이들 요새 좋아하시죠. 빈첸도 노래와 얘기를 들려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지훈 박사님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뭐 페이스북 이런 것도 우리 거 다 갖고 있지만 걔네가 알고리즘은 우리 영업 기밀이에요. 이러고 안 알려주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뭐 요즘 뭐 AI가 알고리즘이 신입사원 1차 서류 전형을 해요라고 하지만 그들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의 기존의 편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그런 수학자 출신의 지금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캐시 오닐이라는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을 쓴 저자예요. 이분이 한국에 처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만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 만난, 못 모셨던 분이 김창완 밴드. 김창완 아저씨가 굉장히 그 옛날 산울림으로 음악계에도 센세이션을 일으켰지만 본인의 그 삶도 진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새로운 상식을 만들고 있는 김창완 아저씨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11월 2일에 여러분을 직접 찾아간다는 거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홈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네, 국범근 대표님 모시고 오늘 마지막 녹화 끝내게 됐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라서 저희가 또 짧게 소감을 여쭤봐야 예. 될 것 같아요. 예. 조 기자님부터 또 어떠셨나요? 네. 진짜 오늘 이거 들어주신 분들한테 진짜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예. 네, 이게 뭐 갑자기 갑툭튀 팟캐스트였는데도 그렇죠. 네. 그리고 역주행도 꼭 주변에 권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회 새로운 상식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두 분하고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뭐 그냥 매주 와서 강의 듣는 것처럼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제 인생에 도움될 만한 어떤 자극들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출연료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그거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시간 하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저희가 스스로한테 질문이 정말 많은 사람인데 정말 물음표가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고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오늘 마지막 상식자께 또 대표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예. 저는 뭐 오늘 딱 한 번 이제 나와서 얘기한 거지만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제가 그냥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또 말로 하면 이게 정리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리가 아직 더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도 찾을 수가 있고.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를 그냥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훌륭한 분들 되게 이제 그날 11월 2일이죠. 그날 이제 많이 오신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도 되고.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아하잖아요. 뿌듯해요. 안 하시면 옆구리 찔러서라도 하게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준비된 멘트 전혀 아니었어요. 국 대표님의 정말 진심 어린 이야기였고요. 저희가 또 마지막에 퍼포먼스 식으로 외치는 것이 있는데 앞에 놓인 지시봉을 손에 들고 까먹고 있었는데 하늘로 이렇게 들면서 부끄럽지만 해야 돼요. 이거 오늘 마지막에 더 이상 못해요? 네, 맞아요. 하고 싶어도 안 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진짜. 자, 갈게요. 상식자들. 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의 문이 열립니다. 식상하지 않은 새로운 상식으로 말이죠. 자꾸 끌리는 이 느낌 뭐죠? STF 2018 팟캐스트 상식자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